안녕하세요. 박규서입니다. 오늘은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를 계속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다국어 개체명 인식 중에서 다섯 번째 시간 성능 측정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능 측정 지표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이 성능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퀀셜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국어 개체명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어 개체명 인식 모델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모델 평가도 기본적으로 텍스트 분류 모델 평가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머신러닝이라든지 일반 인공지능에서 많이 사용되는 정밀도, 프리시전, 그리고 재현율, 리콜 또는 F1 스코어 등의 결과를 참고를 해서 모델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에 대해서도 아시는 분들은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별도의 시간으로 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다국어 개체명 인식에 있어서도 그 성능을 측정하는 데 있어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를 기본으로 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퀀셜 이밸류에이션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 트랜스포머의 다국어 개체명 인식에 대한 그 성능을 측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우선 이 시퀀스 이밸류에이션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함수를 사용을 해서 성능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먼저 인스톨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인스톨을 해서 돌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돌아가는 동안 한번 보시면 이 시퀀스 이밸류에이션 라이브러리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함수를 사용을 해서 그 관련된 성능 측정 그 결과를 리포트로 저희들이 그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그 성능 측정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개체명 인식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from sequential matrix import 해서 classification report라고 하는 함수를 저희들이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는 한 가지 예시를 들으면 이 참값, 즉 y true value는 그 태그 값이 다음과 같다라고 입력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웃 여기 보시면 물론 기존에 저희 동영상에서도 했습니다만 BIO라고 하는 것은 이 태그 상에 있어서 begin 시작점, 그다음에 inside, 그다음에 outside에 해당하는 식별자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B miscellaneous 부분에 있어서의 시작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 miscellaneous entity에 대한 내부, 그다음에 person 사람에 대한 시작 부분, 사람에 대한 내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y true 값에 대해서는 즉 정답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 태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 앞 제일 밑에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시퀀셜 이밸류에이션의 이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이 리스트 오브 리스트를 그 데이터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에 보시면 이게 그 리스트죠. 그다음에 이 리스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전체적인 데이터 구조 세트 자체도 리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프리딕션 예측 값이 즉 추루 값은 이런데 예측 값이 다음과 같이 만약에 나온 경우에 그 관련된 성과 측정을 어떻게 이렇게 이 시퀀스 이밸류에이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하는가를 보는 게 오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프리딕션 부분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온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라고 해서 이렇게 y true value를 앞에 써주고요. 그 다음에 예측한 값을 뒤에 써주면 이 관련된 그 성능 측정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한번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실행시키시면 이렇게 precision, recall, F1 score 해서 관련된 그 miscellaneous 부분, 그다음에 person 부분에 대한 그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person의 경우에는 이 1 해서 그 정확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이 miscellaneous 같은 경우에는
엔티티의 경우에는 정확성이 0으로 이게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퀀셜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렇게 모델을 그 중간에 그 정확성을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즉 사람의 경우에는 정확성이 높게 나왔지만 지금 현재 미셀레니스 경우에서는 정확성이 그 낮게 나와서 지금 현재 그 불균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밑에는 제가 그 결과를 한번 정리해 놓은 거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결과를 중간중간 저희들이 모델을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성능을 측정을 하시면 이 모델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피드백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간단하게 저 시퀀스 이밸류에이션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좀 더 이번 시간에는 그 이 트랜스포머를 저희들이 그 성능 측정하면서 사용했던 이 시퀀셜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과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자연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의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시퀀스 이밸류에이션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시퀀스 라벨링 평가를 하기 위한 파이썬 프레임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개체명 인식, 그다음에 품사의 태깅, 그다음에 의미 역할 라벨링과 같은 그런 작업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퀀셜 이밸류에이션이라는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자연어 처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데이터 그리고 여기도 써놨습니다만 펄 스크립트 콘 이밸류에이션을 사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잘 테스트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밑에 거는 참고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공유 데이터라든지 이러한 그 펄 스크립트 콘 이밸류에이션을 통해서 검증을 받은 라이브러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연어 처리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정확성의 성능을 측정하는데 그 성능을 잘 처리해 준다라고 검증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셜 이밸류에이션의 경우를 한번 잠깐 좀 더 살펴보시면요. 이 시퀀스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양한 라벨링 체계하고 측정 지표를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벨링 체계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위에서 저희들이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비기닝을 봤듯이 이렇게 IOB 에 해당하는 라벨링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는 IOE라고 해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엔드라고 해서 개체의 끝부분을 나타내는 이러한 특정 방식의 라벨링 체계도 이 시퀀스 이밸류에이션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릭트 모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스트릭트 모드는 기본적으로 라벨링의 그 정의가 정확하게 된 경우에만 그 부분을 정답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디폴트, 즉 기본 모드에 비해서는 엄격한 모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 모드와 스트릭트 모드의 차이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릭트 모드, 이 IOPES라고 하는 이러한 라벨링 체계는 스트릭트 모드에만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비기닝, 엔딩, 싱글 이와 같은 그 라벨링 작업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체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IL OU라고 해서 beginning, inside, last, outside, unit 이와 같은 라벨링 체계를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지표에 있어서도 물론 좀 위에서도 봤습니다만 이 accuracy score 정확도 그리고 precision score 정밀도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recall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F1 스코어에 대해서도 관련된 그 성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안쪽에 인자는 다 Y true, Y predict
방금 위에서도 봤듯이 이러한 형태로 넣어주시면 관련된 측정 지표를 그 산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이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라고 해서 주요한 그 결과들을 이 텍스트 리포트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 이 디짓이라고 해주면 이런 소수점 출력되는 부분의 소수점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용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법에는 그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있고 스트릭트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디폴트 모델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폴트 모델은 방금 전에 위에서 봤던 형태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시퀀셜.매트릭스로부터 관련된 accuracy score라든지 그다음에 classification report 또는 F1 score와 같은 함수를 저희들이 먼저 임포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참값 y-true 값은 이렇고 prediction은 이와 같은 경우에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저희들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렸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accuracy score 같은 부분들을 쳐보시면 요 위에 accuracy score를 저희들이 불러왔죠. 그래서 accuracy score y true, y predict 하면 이게 0.8 이렇게 나왔고요. 만약에 F1 score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돌려보면 F1 스코어에 대해서는 0.5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의 경우에도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금 구글 콜앱에서는 보기가 어렵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글 콜앱에서는 이 프린트하고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하면 위에서와 같이 이렇게 표 형태로 저희들이 가독성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예제의 경우에서도 미셀레니스 부분은 정확도가 낮았고 퍼슨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도가 높게 나온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 위에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에서 저희들이 디짓을 좀 그 소수점을 달리 주고 싶으면 여기서와 같이 디짓 3 하면 소수점이 셋째 자리까지 이렇게 나타나서 형식 부분도 여러분들이 바꿔서 출력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 엄격 모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디폴트 모델을 살펴봤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엄격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정된 스키마에 따라서 입력이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 엄격 모드를 사용을 하시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모드 스트릭트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키마 인수 등을 동시에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위에서 이 시퀀셜 스키마 부분에서 그죠? import IOB2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 그 밑에서 보시면 여긴 잠깐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에서도 y true, y predict 이 부분까지는 동일하고요. 저희들이 엄격 모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모드 equal strict 이렇게 써주고 스킴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엄격 모드로 저희들이 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돌려보시면 이렇게 엄격 모드에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 결과물은 지금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본 모드와 엄격 모드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하는 예를 통해서 동일한 그 입력 데이터들이 들어갔을 때 기본 모드와 엄격 모드가 어떻게 결과물이 다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선 시퀀셜 매트릭스에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불러오는 건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처럼 시퀀셜 스키마에서 IOB2를 임포트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Y-true는 시작하는 그 다음에 명사구 MP, BMP, IMP, O 레벨이 이 부분이 실제 참값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예측값은 inside NP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inside NP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습니다. 즉 true 참값과 predict 값의 이 첫 번째 부분이 다른 경우에 기본 모드와 엄격 모드가 어떻게 결과물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이 부분은
기본 모드, 일반 모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결과물을 출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Y true, Y predict, 그 다음에 모드 strict, 그 다음에 스키마, 스킴, IOB2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엄격 모드에 의한 결과물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즉 입력이 이렇게 주어진 경우 각각 일반 모드와 엄격 모드의 결과물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저희들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결과물을 한번 보시면요. 네,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있는 부분이 일반 모드입니다. 일반 모드에서는 다 정확성이 1해서 100%다 정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 모드의 경우에는 0, 정확도가 전혀 없다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일반 모드의 경우에서는 약간만 위에서 다 이 NP, NPO 이 부분은 같습니다만 요 비기닝과 이 인사이드 요 정도의 차이는 일반 모드에서 그 해답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엄격 모드에서는 이 부분도 달라졌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라고 이 엄격하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일반 모드와 이 엄격 모드상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여러분들이 성능 테스트함에 있어서도 이런 일반 모드와 엄격 모드의 이런 차이점도 고려를 하셔서 테스트를 하시는 게 중요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 부분도 제가 뭐 여기 써놨습니다만 일반 모드의 경우에는 모두 100%, 그렇지만 엄격 모드의 경우에는 0%로 이렇게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모드와 엄격 모드 간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퀀셜 이밸류에이션 형식은 기본적으로 이 리스트 오브 리스트에서 위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구성되어 있는 전체 데이터 구조 형태로 이 시퀀셜에서는 관련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트랜스포머에서 개체명 인식을 함에 있어서 성능 측정의 경우 이 시퀀셜 이밸류에이션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자연어 처리 부분에 있어서의 태그의 정확성에 대한 성능 측정을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계속 관련된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